안녕하세요, 기술사님들. 오늘은 지정공사 모의고사 문제풀이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마이크로 파일. 네, 관연도 문제에도 좀 출제된 것처럼 건축공사에서 다용도로 사용처가 많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첫째는 기초, 보강, 네, 언더피닝 쪽도 쓰이고요. 그리고 라간카 대신에 부력에 대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이크로 파일이 뭐다,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공 순서, 세 번째 공법 특징, 그리고 네 번째로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지금 해당 기술사님은 설명을 좀 하셨는데요. 늘 제가 용어 쪽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제목은 한 3개 정도로만 작성하시는 게 가장 컴팩트하고 경제적인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의, 두 번째는 해당 문제에 대한 도해, 개념, 지금처럼 시공, 순서, 네, 이렇게 해서 관련되는 내용을 그림과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공 관련이면 시공 시 유의사항, 네,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에서는 개요라고 하죠. 그리고 해당 내용에서는 전체적인 마이크로 파일이 어떤 거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초에 좀 설명드린 것처럼 300 이하의 소규형 파일로 그 다음에 집안 보강, 기초 쪽에 언더피닝,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부력 방지를 위한 라간카 대용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이런 목적, 그 다음에 사용 효과 이런 내용들까지 해서 정의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 파일의 시공 순서 해서 잘 설명을 좀 하셨고요. 옆에 그림까지 넣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이 공법 특징이라는 부분은 아까 정의에서 해당 부분에 이런 게 마이크로 파일이다, 그 다음에 이런 용도로 쓰인다, 네, 그런 내용들로 적어주시고 요거는 좀 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공시 유의사항, 네, 말뚝이라는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수직도 관리가 중요하고요. 선단 지지력, 그 다음에 설계 조건과의 부합 여부, 그 다음에 소형 장비로 천공을 하는 부분이고 기초 저면 쪽에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레인을 통한 인양할 때 주의점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답안은 한 60점 정도의 합격점에 달하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제목, 정의, 순서,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가시고 세 번째 이 공법의 특징이란 내용을 좀 삭제를 하시고 정의 쪽에서 사용하는 부분의 효과, 목적, 사용처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더 높은 고득점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카운터월입니다. 네, 그리고 카운터월은 언더피닝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다만 인적 구조물이 아닌 기초, 하부, 보강 쪽에 사용이 되는 부분이다. 네, 여기 개요에 설명하신 것처럼 카운터월은 슬러리월을 굴착을 좀 하는데 경암처럼 단단해서 현재 굴착 장비로 더 이상 팔 수 없을 경우, 네, 시공이 흙막이 벽체는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굴착을 하고 거기다가 파일을 시공을 하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솔저 파일이라고 했는데, 솔저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H 파일에
그 다음에 토류판으로 시공하는 공법에 비교하면은 흑막이 너를 지지하는 엄지 말뚝에 대한 총칭을 솔저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럴 때 시공하는 부분이 보통 마이크로 파일이 대표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소형 장비로 마이크로 파일을 시공을 하고 거꾸로 여기서부터 이제 기초 구조물을 시공해서 상부 구조물과 연결하는 부분, 네, 그것이 바로 그게 카운터 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더피닝 공법 중에 하나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개요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 솔저 파일을 시공해서 언더피닝을 한다. 네, 잘 작성을 좀 하셨고요. 자, 근데 우리가 건축 시공기술사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득점 답안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국어 공부를 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슬러리 월이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 슬러리 월 등, 그렇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흑막이 자체가 어떤 시공을 하는데 굴착 저면까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단단한 지반을 만나서 더 이상 굴착을 하지 못할 경우 하부 쪽에서 기초 보강을 하는 공법 자체를 카운터 월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공을 할 경우 솔저 파일 같은 파일을 시공하고 구조물을 순타로 연결해서 가는 부분이 바로 카운터 월이다.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슬러리 월이겠지만 슬러리 월 외에 CIP 공법도 가능한 거죠.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슬러리 월로 한정 짓지 말고 슬러리 월 등, 네, 이렇게 좀 넣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인 솔저 파일 등, 예, 잘하셨고, 네, 그렇게 해서 기초를 하부에서 보강하는 언더피닝으로 시공하는 부분이 바로 카운터 월이다. 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카운터 월의 시공도보다 여기다 보면 카운터 월 도해, 예,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림 넣으시고 지금 이것도 대제목 우선 빼시고 시공 순서 해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시공시 유의사항, 네, 잘하셨고요. 여기는 좀 아이템을 한 두세 개만 더 추가해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유입 방지, 연속벽 하단부 누수 여부 확인, 그 다음에 보통 암이다 보니까 전리등이 좀 발달돼서 이런 암 쪽에 돌들이 떨어지지 않게 소일 레일이다, 쇼크리트다, 좀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현재 지금 기초 지하벽이 매달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부 쪽에 파일 시공이 들어가고 연결되는 순타의 구조물이 지체되지 않도록 바로 연속되게 시공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까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답안도 네, 합격하실 수 있는 60점의 답안이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로 좀 보완하면 고득점 답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논술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구경 현장 타설 말뚝. 자, 시공 시 첫째, 수직도 관리 방안이 뭐냐. 두 번째, 공벽 붕괴 방지 대책이 뭐냐 해서 두 가지 지금 질문이 있는 문제고요. 해당 문제당 배점은 50%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안도 보면 문제에 맞게 세 번째 대구경 현장 말뚝 시공 시 수직도 관리 방안,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벽 붕괴 방지 대책 해서 요 내용들의 어떤 답안이 페이지수 안배도 50% 해서 작성하시는 부분이 가장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대제목 개요.
자, 대구경 말뚝이라고 하면 제가 강의 때 설명드린 것처럼 대형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파이 2000 이상의 구경이 말뚝이 대구경 말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보다는 좀 작지만 거의 대구경 말뚝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탑다운 공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PRD죠. 그래서 PRD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요. 보통 PRD는 800에서 한 1200 다이아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요. 대구경 말뚝은 해서 현장에 대구경 구멍을 파는 거죠. 보링을 하고 철근망 삽입해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한다. 그리고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되면서 깊어진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수직도 관리, 공벽 붕괴 방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하고, 지금 문제 있는 내용과 대구경 말뚝이 어떤 데 쓰인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다 하고 잘 작성하셨습니다. 앞에 문제에도 설명드렸지만 개요, 그 다음에 용어 쪽에선 정의, 바로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부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지금 답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는 개요, 정의에서 전체 문제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시공 순서 잘하셨고요. 더 좀 좋게 간다, 묻는 시험 문제에 맞게 답안을 테일러링 한다 그러면 시공 순서라는 부분을 빼버리고 그냥 개요에 포함해서 그림과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넣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제목 2번으로 해서 지금 출제위원이 묻는 첫 번째 문제, 수직도 관리 방안이 뭐냐 바로 좀 끌고 오셔서,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답안 분량을 지금 수직도 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에 좀 페이지수 안배를 저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직도 관리, 정밀도 관리 구분하지 마시고 중 제목으로 해서 해당 내용들을 괄호 1, 2, 3, 4로 해서 좀 나열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 관련되는 내용을 좀 그림이나 표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용들은 대구경 말뚝이다 보니 보통 굴착 깊이가 한 50m 이상이 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수직도 관리가 좀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런 수직도 관리를 하기 위해 트랜시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또 PRD나 이런 내용처럼 굴착이 좀 제대로 되고 위치가 스타트하는 지점이 변이가 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이드월도 설치한다. 아웃케이싱도 설치한다. 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답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벽 붕괴 방지 대책. 네, 지금 기술사님 잘 작성을 하셨고요. 지금 다른 기술사님들은 보니까, 자, 대구경 현장 타설 말뚝이라고 하면, 자, 지금처럼 RCD, 그 다음에 어스 드릴, 그리고 베노터. 네, 이 세 가지, 이것들이 다 대구경 말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공벽 붕괴를 위한 대책으로는, 자, 안정액을 쓴다. 그리고 케이싱을 사용한다. 그리고 정수압을 사용한다. 네, 공법별로 공법에 따른 공벽 붕괴 방지를 하기 위한 내용들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해당되는 내용들을 고루고루 전체 공법에 대한 내용을 어느 한쪽, RCD 한쪽으로만 가시는 게 아니라 RCD에 대한 내용, 어스 드릴에 대한 내용, 베노토에 대한 내용들을 고루고루 언급을 해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안정액, 네, 그리고 케이싱, 정수압 다 설명을 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액은 항상
신선한 안정액으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선단지지, 슬라임도 처리를 해가지고 또 마찬가지 걸러줘야 돼야 된다는 내용.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잘하셨습니다. 굴착할 때도 중요하지만 특히 케이싱 같은 경우는 또 인발을 할 때 또 너무 빨리 한다거나 뭐 이러면 공벽 붕괴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유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굴착을 하다 보면 피압수라는 층, 부력하고 이런 쪽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불투수 층 쪽에 갇혀 있는 압력을 받고 있는 물이 또 용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의 또 관리가 뭐 중요하다는 거, 네,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안정액의 표준 배합을 별도로 이렇게 대제목으로 잡아서 작성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앞에 지금 뭐 공벽 붕괴 쪽에서 안정액 관리, 이런 데다가 표로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는 게 더 짜임새 있는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늘 강조드렸지만 개요하고 결론하고는 거의 일치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개요 이외에 또 뭐 추가적인 시공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여기는 추가해서 언급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구경 말뚝에 대한 논술 문제도 네, 합격점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지정공사 모의고사 문제, 용어, 마이크로 파일, 카운터볼, 그리고 대구경 현장 타설 말뚝 논술 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아마 지금 요 해당 문제는 130일의 시험 때도 출제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드렸던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